그러니까 북한 체제 유지시켜줘야지. 북한 체제를 가장 저렴한 코스트로 유지시키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꾀를 낸 게 핵과 미사일을 채워주자 그거지. 두 번째는 인질심리를 한국인을 인질심리 속으로 빠뜨린다. 즉 오직 중국 아저씨들만 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을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뭐 문재인이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에 그렇게 하다가 확 돌아갔고 한한령 맞은 거 아니에요. 박 대통령이 이렇게 풀어보려고 그 전승절까지 간 거 아닙니까? 2015년 9월 달에. 그랬다 갔다 오셔갖고 이거 아닌가 비요 하고 180도 돌으니까 사드 도입한다 그러고 배치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중국이 한한령으로 조진 거지. 뭐 문재인이 이재명이 다 이런 생각일걸? 친중하는 애들. 중국 왜 그렇게 숭상하고서 따로 그러면 아니 중국만이 우리를 북핵 위협으로부터 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걔들? 예. 그래서 세 번째가 군사 강압이죠. 중국이 대만과 남중국을 도모할 때 주한미군이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것. 세 가지 이유예요. 네, 그러니까 체제 유지, 인질심리, 군사 강압. 이게 중국이 한반도에 가지고 있는 구도입니다. 제가 K구도, 중국의 K구도죠. 뭐 참 그럴듯하지. 내 돈 드냐? 북한 애들 니들이 굶어 죽어가면서 하는구나. 우리는 그냥 핵무기만 좀 팔고 부품만 팔고 기술 뭐 허접한 기술 좀 가르쳐주고 하면 되겠네. 참 그럴듯하죠. 근데 이제 이 K구도의 가장 치명적 약점이 뭐냐면 한국과 미국의 대응을 전혀 고려를 안 한 거지. 한국과 미국은 그러면 가만히 있냐? 이런 일을 당하는데. 그러면 이런 바보 같은 상대방은 바둑을 안 둘 거다 생각하고 혼자서 뭐 흙을 두고 있으면 흙 계속 두는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인 거죠. 내가 흙을 이렇게 두면 상대방은 백은 저렇게 둘 거다. 이걸 상호작용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은 가만히 있고 나만 두는 거야. 바보 같은 생각이지. 이거 이제 미친놈의 생각이죠. 그런데 이게 고민에 또 미친놈의 고민에도 일리가 있어요. 이게 어떤 고민이냐면 북을 영생교를 없애고 제한적인 어떤 개혁 개방을 했으면 좋긴 하겠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날로 자유화물결 불어가지고 북이 바로 자빠지고 한국에 먹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은 조금이라도 자유화물결이 들어가면 안 돼. 영생교 유지돼야 돼. 근데 영생교를 유지하려면 북이랑 경협해 본 사람들은 다 알잖아. 북은 돈을 부어 넣어주면요 자기들끼리 회쳐서 먹어. 중국도 장사하러 들어가서 빠져나왔는데 못하고 넌더리 내고. 그러니까 영생교를 유지하려면 K구도가 유일한 선택이에요. 영생교를 유지하려면 K구도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 그렇게 판단한 거야. 미친놈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고민을 한 거예요. 그 고민이 뭐 이제 큰 재앙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죠. 예, 북이 통째로 이제 넘어가게 생겼지. 저는 그래서 중국의 구도를 4대 구도를 DPRK라고 부릅니다. DPRK, 북한의 영어 국명이죠.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DPRK, D는 어디서 왔냐? Domestic. 예, 체제, 내부 체제. 예, 내부 체제가 실패했고 성장 모델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D가 D 실패. 그 다음에 두 번째 P는 뭐냐? 예, 프로젝션 실패입니다. 투사 실패입니다. 이 군사지정학에서 자기들의 글로벌 군사지정학적 비전, 자기들의 글로벌 군사지정학적 목표를 위해서 국력을 투사하는 것, 국력을 쏟아붓는 것, 이걸 투사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러니까 프로젝션 실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스판스에 대한 리스판스 상호작용 실패입니다. 혹은 상호작용, 레시프로시티 실패입니다. 상호작용 실패인데 대응 실패. 한국, 일본, 대만, 미국, 유럽 등 서방의 대응을 예측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자기 자신을 조정하는 피드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피드백 조정. 이게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호작용, 대응 상호작용. 그러니까 리스판스, 레시프로시티 이것이 실패입니다. 네 번째가 뭐냐? 투 코리아즈죠. 한반도 실패입니다. 아까 이제 북핵 반점, 북을 핵과 미사일로 중무장한 것.
이 네 가지 DPRK 네 개의 실패가 중국의 운명을 결정짓고 이게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지금 중국을 엄청 더 깊은 나락으로 빠뜨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가끔 쓰는 다이어그램인데 너무 중요해서 제가 이거 기회 있을 때마다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이제 도메스틱 내부 체제 실패, 성장 모델 실패를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입니다. 이제 뭐 컷킨 같은 세계적 석학이 말하듯이 또 요새는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중국이 레닌주의 당국가 체제고 중국이 레닌주의 전체주의 체제다. 이 소리를 이제는 엄청들 많이 쓰더라고요. 제가 2018년에 미국의 그 CPEC 회의 가서 그때 이제 고든창이랑 몇 명이랑 같이 제가 이제 패널로 나갔을 때 중국을 전체주의라고 부르니까 고든창 그 천하의 고든창도 겁나가지고 말을 잡아서 돌려버리더니 요새는 다 쓰더라고. 좋은 거죠. 뭐 한 5년 사이에 이게 이제 이 체제의 특징이 그거죠. 국가가 뭐 잘 되냐, 뭐 경제가 발전하냐, 민생이 안정되냐 이게 아니라 제일 이르적, 제일 중요한 목표가 자기 도당, 공산당의 지배 통제 권한의 강화 유지가 제일 이르적 목표죠. 이런 체제의 특징이. 이 체제가 이제 먹고 살려고 저소비 착취형 국가주도 당치금융 수출 중심 경제 모델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국가주도 당치금융이죠. 근데 국가는 당이 소유하고 있는 당소유 국가죠. 그러니까 당소유 국가가 주도하는 당치금융. 지금 중국의 그 금융개혁, 금융실권자들 또 중국 인민은행의 중국 중앙은행의 실권자들 전부 다 이제 당뇨들이 다 장악했거든요. 경제학자나 테크노크라트들이 아니고 완전히 더 심해진 거죠. 이런 구조예요. 이런 구조인데 레닌주의 당국가 체제고 이제 그 성장 모델은 저소비 착취형 국가주도 당치금융 수출 중심 성장 모델인데 이게 이제 딱 한계에 와 있는 거죠. 부동산 및 금융에서 이제 그 결정적인 한계고 지방 재정이 결정적 한계인데 뭐 일설에 의하면은 대개 지방 재정을 풀어가려면은 앞으로 한 8, 9년 동안 1년에 통화 증발을 10조 위안씩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10조 위안씩 1년에 찍어내야 그러니까 70조 위안 정도를 찍어내야 최소한 그 이상 찍어내야 저는 그 이상 찍어내야 될 것 같은데 70조 위안 갖고 되겠어요 그게? 한 100조 위안 찍어야지. 앞으로 한 7, 8년 사이에. 그런데 그 정도로 통화 증발을 시키면은 중국 돈이 휴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건 못 견딜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차이나 디리스킹이죠. 제조업 일본지 지위 약화시키고 첨단 기술 차단하고 수출 침체하고 있고 외국 자본 이탈하고 있고 그 다음 환율 가지고 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환율을 너무 오랫동안 고환율을 유지해 나와가지고 지금 와서 환율을 높이거나 낮추는 게 경제 조정에 별 효과를 못 미치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공해, 그 다음에 이제 이쯤 되니까 이제 다 배 깔고서 가만히 눈알만 돌리고 있는 상태죠. 복지부동 경직된 조직이 되죠. 뭐 요새 이제 루머는 친강에 대해서 시진핑이 쟤 때려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했다라는 루머가 돌아요. 인도 방송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때려라. 그래서 뭐 전기로 지져 죽였는지 때려 죽였는지 몰라도 아무튼 고문치사로 얘기가 돕니다. 뭐 굉장히 조직이 경직될 수밖에 없죠. 또 이런 상태에서 중국이 그동안 또 보여줬던 그 세계 경제에 대한 행태라는 게 굉장히 약탈적 행태를 보였죠. 원자재 갑질. 지금 우리 인산암모늄, 요소수, 그다음에 히토류, 뭐 원자재 갑질이면 심각하죠. 산업 스파이, 지재권 침탈, 영업비밀 침탈, 뭐 이게 심각하죠. 예. 이런 상태였었어요. 내부 체제는 이런 내부 체제 및 성장 모델이 완전히 실패했고 그동안 세계 경제에 저지른 건 거의 준범죄자. 이제 저것까지 가니까 펜티넬 마약 원료 그것까지 의도적으로 수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중국의 국부를 바깥으로 빼돌리는 비즈니스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 마약 거래가.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위험하고 사나운 군사 지정학 투사죠. 지오폴리티컬 프로젝션인데 중국이 이제 실제 군사비가 한 2천억 달러대거든요. 2천억에서 3천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는데 실제는 공식적으로는. 근데 실제는 그 5천억에서 6천억 달러쯤 된대요. 근데 이제 공안 비용도 이 규모라는 거예요. 그럼 두 개 합치면 1조 달러가 넘네. 그러면 GDP의 한 7, 8% 되는 거예요, 이게. GDP의 7, 8%를 군대와 공안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안 쓰면 중국 수습됩니다. 근데 이거 안 쓰면은 쿠데타 나지. 싸납고 힘 있는 놈은 다 여기서 뜯어먹고 살고 있는데 가만 두겠어요? 그래서 이게 중국이 이게 거의 미친놈들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는 게 시진핑이 내가 이거 어록 나중에 한번 시간 있을 때 모으려 그래. 아니 무슨 저게 무슨 어디 사교 교주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4대 이니셔티브를 표방하잖아요. 하나가 벨트 앤 로드 이니셔티브 1대1로. 피짠치지. 그다음에 두 번째가 글로벌 개발 이니셔티브, 글로벌 디벨롭먼트 이니셔티브라는 거 표방해요. 그래서 국제회의 소집하고 우리 중국은 글로벌 개발을 위해서 이러이러하게 노력하고 있고 이러이러하게 노력할 겁니다. 이런 소리를 해. 그냥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그다음에 글로벌 시큐리티 이니셔티브, 아니 글로벌 안보를 위해서 살신성인한다는 놈들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채우고 러시아의 저거 우크라 침공을 지지하고 사실상 그다음에 이란을 역성드나 글로벌 시큐리티 이니셔티브, 그다음에 글로벌 시빌리제이션 이니셔티브라고 또 표방해요. 이게 뭐냐면 결국은 다 개소리인데 뭐 현대 문명, 서구 문명만 문명이냐, 중국 특색 사회주의도 그에 못지않은 문명이다 이런 소리야. 거의 뭐 뽕환자죠. 근데 이거를 잘못 무슨 철학적 용어 비슷하게 꾸며가지고 계속 주저리 떠들어요. 시진핑도 그렇고 중국 인민일보 사설 뭐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얘들이 이거 좀 유치찬란한 정신병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투사 실패를 보면 이제 1대1로 빚잔치 투사 실패를 했고요. 러시아 편들기 실패했고요. 이란 편들기 실패했고요. 그다음에 브릭스 장악 확대를 기도하다가 말 안 들으니까 삐져가지고 저기 사우스 아프리카 회의 때 연설도 안 했잖아. 그때 이제 아르헨티나 같은 거 집어넣자고 그렇게 주장했었어요. 브릭스에. 남미 먹을래니까. 네. 아르헨티나는 이번에 밀레이가 돼서 우리가 거기 안 가 그러고 걷어차버렸지 중국. 그다음 홍콩 본토화. 이거 결국은 중국의 숨구멍 중에 하나인데 스스로 그거를 틀어 막았죠. 대만 위협 저렇게 일 저지르니까 그게 제대로 뭐 아니 침공하려면 하고 말려면 하는 거지. 침공할 거야 실제로는 침공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투사 실패죠. 투사 실패. 글로벌 군사지정학적 영향력을 힘을 헛힘을 쓴 거지. 수조 달러 깨먹은 거죠. 수조 달러. 1대1로만 1조 달러 깨먹은 건데. 세 번째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서방의 대응을 예측하고 자신의 움직임을 조종하는 능력. 그러니까 서방이 어떻게 리스판스 할 거다. 그러려면 내가 서방과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한다. 리스판스 레시프로칼리티. 그래서 R이라고 제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아까 DPRK, D는 내부 체제, P는 투사, R은 대응 및 상호작용, 서방 대응 및 그에 대한 상호작용. 그 다음에 이제 K는 한반도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의 줄줄이 네 개 큰 구도가 다 실패하고 있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제 서방이라고 할 때 이때는 뭐 유럽, 미국이 아니라 이거는 생활 양식, 가치 지향, 규범 준수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한국, 일본, 대만,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게 다 들어가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요즘 이제 국제 정치학자들 말입니다. 이 중국은 서방의 대응을 예측해서 자신을 조정하는 능력이 전무한 거예요. 이거 잠깐만, 상대방의 대응을 예측하고 자기를 조정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미친놈이라 그러지. 미친놈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군사에서 보자고요. 미국은 최첨단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거든요. 위성 및 로켓. 미국 위성과 미국 로켓을 어떻게 따라가냐고. 로켓은 저기 일론 머스크가 완성시켰고.
공군 지금 그 B-21 그 저 전익기 다기능 전익기. 예. 그 다음에 차세대 6세대 전투기 NGAD. 그 다음에 이런 거랑 같이 움직이는 NGAD하고 F-35하고 한 그 각각 해서 한 그 각각 NGAD 한 100대, F-35 한 200대. 아니, NGAD 200대, F-35 300대랑 같이 움직이는 각각 2대씩. 그래서 1000대의 고급 CCA라 그러면 우리로 하면 KF-21 정도의 기능 혹은 FA-50 정도의 역량을 가진 비행기예요. 미국으로 치면 F-16 정도의 역량을 가진 비행기. 그거 1000대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잠수함 지금 세대 교체 됐거든요. 그래서 세대 교체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SSN과 SSB를 구별해야겠죠. SSN은 예를 들면 지금 저기 와 있는 거 미주리가 저게 아마 SSN인가 SSG일 거예요. 그 토마호크 많이 꼽혀 있으면 SSG고요. 토마호크 없이 그냥 공격 잠수함이면 SSN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원잠이 세 종류입니다. 일반 공격 잠수함 그건 이제 여러 급이 있지만 로스앤젤레스급도 있지만 제일 대표적인 게 버지니아급이죠. 그 다음에 이제 SSG는 그 솔트 협정에 의해서 군축 협정에 의해서 원래 그러니까 핵 탄도미사일 SLBM을 발사하던 것을 그 구덩이를 토마호크 발사로 바꾼 거 오하이오급 4척. 그 다음에 나머지 오하이오급이 14척인가 있죠. 핵 발사 오하이오급이. 그렇게 해서 미국이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버지니아급 그러니까 맨 마지막 세대의 SSN을 새 세대로 다시 이제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SSNX라고 부릅니다. 무시무시하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오하이오급이 이제 오래돼서 오하이오급 전략 잠수함을 컬럼비아급으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착수했죠, 이건. 그거는 이제. 그래서 뭐 그 다음에 전술핵 폭탄 제가 말씀드렸던 B-61-12 또 그거는 이제 최대 출력이 그러니까 50KT까지죠. 5만 톤까지. 그 다음에 말고 이제 한 350KT, 35만 톤까지 나오는 모드 13. 예. 무시무시한 전술핵 폭탄 준비되고 있고 전략적인 육해공 수중 드론이 준비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 준비 착착 되고 나가면 중국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지. 그 다음에 역내 군사지정학 대응 제1도련 즉 제1도련 국가 서컨마리움이라고 말하는 또 인도 이런 데서 되는 그 다음에 이제 중거리 타격 능력인데 미국이 지금 이거 나중에 한번 다룰게요. 괌하고 오키나와 일본 아마 한국은 당연히 뭐 배치하겠다 그러면 한국은 우리가 직접 갖고 있으니까 배치하지 마세요라고 안 할 거라고요. 중거리 타격 능력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뭐 2,000km, 2,500km 이런 급으로. 그러니까 제1도련에서 끝내버리겠다 이 소리죠. 최소한. 그 다음에 이제 이건 군사 쪽으로는 미국과 서방이 이런 대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제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차이나 디리스킹이죠. 그 차이나 디리스킹이 이제 서방 전체 협력에 의해, 그러니까 트럼프 때는 미국 콜로 관세 전쟁인데 지금 차이나 디리스킹은 유럽까지 해서 같이 가고 있잖아요. 첫째가 첨단 영역 차단이죠. 기술 부품 제조 장비 투자를 차단하고 중국제 수입을 차단하고 첨단 영역에서 여기서 이제 화웨이 같은 게 직격탄 받은 거지. 그래서 5G 통신 장비 시장은 사실은 삼성이 독주하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가. 그 다음에 이제 제조업 기지 대체죠. 인도, 베트남, 멕시코, 동남아로 이전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눈덩이 효과가 있어요. 일반 기업들이 첨단도 아니고 뭐 중국에서 꼭 철수 안 해도 되는데 다 철수해버리고. 예를 들어 중국 방문자가 95%가 감소했습니다. 예년 대비. 그러니까 예년에 100명 방문했으면 지금 5명 방문해요. 중국 방문 외국인이. 중국 부유출 어마무시하고요. 외국인 투자 급감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돼서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R이죠. 그러니까 D가 체제, P가 글로벌 군사지정학 투사, 그다음에 서방의 대응 및 그에 바탕한 자기 조정, 이걸 R, 그다음에 한반도 전략 K. 이게 다 망가진 거예요. 이런 상태에 와 있는데 한국이 미국 MD와 한 몸으로 엮였다. 그래서 실시간 정보 공유가 된다. 그리고 한미 연합작전이 북이 이상하게 굴면은 핵무기를 사용하는 그런 작전 내용을 포함한다. 이쯤 되니까 이제 중국이 비겁하니까 지가 나서서 항의하거나 지가 나서서 댕댕거리지 못하니까, 야, 정은아, 네가 대신 좀 해라. 네가 대신 좀 해라. 그래서 북한이 저렇게 날뛰는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